아파트 용역비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보면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이 위임 계약이냐 도급 계약이냐의 문제입니다. 위임과 도급이 중요한 이유는 운영 중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 미지급분이나 국민연금 미지급분 등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주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남길 것인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포와 광주에서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떼먹었다가 들켜서 내게 돌려줬다는 뉴스가 연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위탁관리 회사가 주장하는 도급 계약과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위임 계약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도급 계약은 어느 일을 완성한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건설공사입니다. 다리를 지어주는데 얼마에 계약했다 또는 재개발 조합이 건설사와 아파트를 지어주는데 얼마에 계약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사람을 몇 명 쓸지, 장비를 무엇을 쓸지 도급받은 업체가 알아서 합니다. 따라서 운영을 잘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아껴서 목표한 일을 완성했다면 아낀 비용은 도급업체의 이익이 됩니다. 이에 반해 위임 계약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임을 받은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사무를 처리하면서 드는 비용은 당연히 위임자에게서 선납받아서 처리하고 남은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슈퍼에 가서 7,000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위임 계약을 합니다. 이때 심부름 값으로 2,000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남은 돈 1,000원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위임 계약입니다. 위임 계약과 도급 계약이 왜 중요한지가 바로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급 계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급받은 자, 즉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고 말합니다. 위탁관리를 받아 관리하는 업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 자체가 위탁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경비업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경비업이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확히 도급인지 위탁인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도급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판례를 보면 위탁으로 보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2020년 8월 아파트관리신문에 위수탁관리 계약은 위임계약,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하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제목처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위탁관리 회사는 아파트 대표회의에 3,57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돈은 위탁관리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받아간 돈 중 실제로 직원에게 지출하지 않은 돈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니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도급계약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첫 번째, 이 계약 어디에도 계약의 목적으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정한 바가 없고 아파트 관리 업무의 내용과 계약 기간만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내용 역시 업무의 완성과 불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관리 도급비 외에 별도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정액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도급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판례는 법원이 아파트 관련 업체의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아파트관리신문에 난 아파트 대표회의 퇴직적립금 반환 소송에 관리업체는 비용 반환, 청소업체는 비용 미반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와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관리업체는 대표회의에 3,089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반면 청소업체가 받아간 퇴직적립금에 대한 반환 판결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위탁관리 회사가 자신의 직원 중 3명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3인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분은 반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 3인의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을 해보니 계속 근무했다는 자료가 없고 위탁관리 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판례는 가장 최근 판례로 대구지방법원이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예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한 소송에서 8년간 누적된 선급 비용 중 정산 차액 약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3억 8천만 원에는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과 본인 부담금 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청구,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등이 주요 반환 내용입니다.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이 계약은 도급 계약이고 계약서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비록 계약 내용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일부 쓰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이 계약은 위임으로 봐야 할 것이고 계약서에도 위탁관리 회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정산 및 반환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위탁관리 업체는 채권 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전의 청구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은 상법상의 일반 상거래 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10년의 민사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8년치 총액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파트 판결 금액이 높을 수 있었던 사정은 위탁관리 회사가 경비와 청소 업무를 함께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두 위임 계약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2020년 대구 달성군의 에코폴리스 동아 IBC 3차 아파트가 이와 같이 위탁관리 계약서에 경비 청소 업무를 같이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급 퇴직금이 4,400만 원과 소송기간 중 이자 900만 원, 변호사비 700만 원까지 모두 회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탁관리 업무는 어떤 말을 적어 놓아도 위임 계약이고 경비 청소 업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데 위탁관리 계약과 함께 계약했다면 위임 계약이고 위탁관리 계약과 완전 별도로 입찰을 하고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도급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에도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정산 금액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다면 입주민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낙찰 금액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은 수수료만 입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3년간 총액을 다 모아도 몇 천만 원 정도 금액인데 반해서 도급 계약은 1년짜리 계약이라도 낙찰 금액이 수억 원은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낙찰 금액 안에 모든 직원의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와 함께 회사의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는 총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짜리 위탁관리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에도 없는 경비원 인건비, 청소원 인건비를 받아가서 중간에 4대 보험료 빼먹고 미지급 퇴직 충당금 빼먹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있지만 목포는 시청에서 관내 70여 위탁관리 아파트 4대 보험료를 직접 조사하여 입주민 돈 6억 8,600만 원을 찾아냈고, 광주는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 5년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지금도 입주민이 묻거나 공무원들이 물으면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허공에 떠드는 소리이고, 사실은 아파트 관리 계약 자체가 사무의 위탁입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사람을 뽑고 경비를 뽑아서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 전문업체에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위탁 계약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업무 중 남는 돈이 있다면 챙겨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저는 관리직원 모두의 급여는 아파트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련 충당금도 아파트 통장에 잔고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고용관계는 직원의 임용과 면직 그리고 평상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고용주이지 급여 송금 통장주가 아니라는 것은 위탁관리 회사가 더 잘 알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아무리 위탁관리 회사에서 급여가 나간다 하더라도 직원의 임면과 업무 지시를 매번 대표회의에서 하는 아파트라면 직원이 노동청 가면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봅니다. 직원의 사용자는 급여의 송금자가 아니라 사람을 쓰고 자르고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조금 해결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